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윤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의지까지 밝혔는데 주목받은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 여소야대 전국과 낮은 지지율. 이것이 바로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의료개혁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아서 그래서 개혁이 안 된다. 아니 근데 싱가포르 언론 그것도 이제 그 일간 신문이에요. 예, 그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서면 인터뷰입니다. 서면 인터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즉흥적인 답변 이것보다는 아주 정제된 답변, 준비된 답변으로 한 인터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근데 의료개혁을 두고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격차와 쏠림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저쪽 동남아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 가서 그쪽 신문과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그쪽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 한 싱가포르 관계라든지 싱가포르가 우리의 어떤 경쟁 관계, 법인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외국 투자를 어떻게 어느 나라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뭐 이런 걸 인터뷰를 했다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의 필요성, 그 낮은 지지율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정국, 그 낮은 지지율과 여소야대 정국도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그걸 왜 외국에 가서 외국 신문과 그것도 서면 인터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령 현장 인터뷰였다면 뭐 엉뚱한 질문이 날아왔는데 슬기롭게 그 답변을 잘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건 서면 인터뷰니까 이 질문지 프린트가 된 질문을 보고 그 답변을 프린트로 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국내를 향한 메시지 아니었을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뷰를 하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그 기자회견은 지금 취임 후에 2번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물론 국정 브리핑까지 포함하면 한 3분, 4분이 됩니다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보수 농객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 수많은 기회를 다 흘려버리고 싱가포르 가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로 우리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굳이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 가면 가령 우리가 한 아세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한국이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추측하시는 바는. 지금 가장 우리 그 현안이 윤 대통령에게 골머리를 그 머리를 삼이게 만드는 현안이 하나는 의정 이 갈등, 이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의정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머리가 아팠을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저희가 뒷부분에 더 자세히 나눌 텐데 그래서 저희 좀 보니까 여론조사 지표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지금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통합해서 여론조사한 그 지지율을 봤더니 MBS 지표조사. 그 이제 캐스테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래서 뭐 4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한 1000명 정도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여론조사가 하는 거와 뭐 거의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게 그 다른 리얼미터와 다르다는 것은 이 MBS도 갤럽처럼 그 면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률이 아주 높은데 이번에도 응답률이 15.6%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구나. 적극적으로.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답변의 그 이제 설문조사에 따른 답변의 진실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 담보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또 하고 싶은 말 국민들의 여론이 높았다. 응답률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1%, 2% 이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조직적인 ALS 응답층의 여론을 그 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S 조사보다는 이런 면접 조사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두는 겁니다. 예. 근데 근데 이번에 뭐, 봤더니 예. 평균 이제 24% 최저치 나왔다고 예. 하는데 특히 수도권이 24%보다 특히 낮고 거의 서울은 이제 20% 아래고. 서울이 18%, 예. 뭐 솔직히 말씀하는 게 낫죠. 그리고 경기가 21%고 그나마 TK가 세졌습니다. 예, 네. 강원, 제주 여기가 이제 23%,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이 18%란 말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요.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이 공식화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해설을 할 때 재임 중에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정권체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 예가 없다. 이런데 뭐 비록 서울이라는 지역입니다만 서울이 항상 여론이라는 어떤 큰 풍량계의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불어간단 말이에요. 그 서울이 지금 18% 그리고 전체를 보면 이 경북, 대구 거기가 아마 그 지지가 한쪽이 46이고 그 반대하는 쪽이 43 정도가 될 겁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까 올라시면 나온 지지는 걸- 46입니다. 예, 지지가 46이죠. 반대가 43이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 그것도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이제 오차범위니까 사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이 찬성 반대가요. 거기를 빼놓으면 나머지 전 지역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주 압도적이죠. 예. 예,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든 야든 그리고 특정 지지인들, 특정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뭐 한동훈, 저쪽에는 이재명, 그리고 뭐 그 김동연, 김부겸 할 것 없이 이쪽에는 홍준표, 오세훈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적 리더들 하나같이 말이죠. 지지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을 곱하기 2하는 20명이 아니라 20명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3배까지도 갑니다. 지지는 10명, 반대는 30명, 아니면 적어도 25명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받는 정치 지도자가 지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국 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